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에서 이제 통과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됐어요. 예상은 뭐 좀 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하신 걸로 저는 예, 알고 뭐 컷오프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있습니다. 네, 하고 나서 보니까 와, 이게 뭐 다들 한 칼씩 있는 쟁쟁한 분들이셔서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결과를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되게 고만고만한 비슷한 지지율들로 다들 네. 결과를 어떻게 하셔요? 저희는 모르는데. 저희 민주당 상대로 취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공표를 못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 선전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뭐 최고위원 출마 결심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뭐 법사위에서도 활약하고 계시고 네네. 뭐 물론 뭐 지역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굳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원래 네네. 총선 때부터 당 지도부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대체 당이 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된다. 총선 민심 광주에서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하나는 제발 좀 잘 좀 싸워라. 즉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켜라 라는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먹산이즘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 먹고 사는데 좀 불편하지 않게 좀 민생을 좀 살펴라. 이 두 가지 얘기 말고는 지난 제가 한 2년 동안 내내 들은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도부에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뭐 책임감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구청장 할 때는 그걸 뭐 그때도 그런 의식이 있긴 했지만 와서 보니까 도대체 광주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혹은 여의도에 제대로, 국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나?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의 의견이, 광주의 민심이 무게감 있게 지도부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거를 뭐 이제 광주에서는 호남 정치 복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왜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하는 광주의 목소리가 민주당에 무게감 있게 전달되지 않는가,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이 됐습니다, 저한테.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전에 구청장 할 때부터 느끼던 건데, 그래서 이 지역의 목소리, 광주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해보고 싶은 그런 것,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 광주의 목소리를 좀 지도부에서 무게 있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책임감 같은 것 때문에 네. 나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민주당원들이 요구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시대 정신은 강한 야당, 윤석열 정권 네, 실패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네.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보강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한 야당의 이 속성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당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결집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바탕이고요. 이걸 바탕에 깔고 내부에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긴장 관계에 놓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죽고 통일성만 강조하면 요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처럼 이른바 획일화 위험이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만 막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유연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균형감 있게, 저는 그걸 그냥 균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긴장감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 그거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중심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가 당원 주권 시대의 기본 원리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당연히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정착되도록. 그 원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 원리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당을 그 운영하는 과정에 그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네.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 이 끝나고 나서 문자를 이렇게 드린 게 있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확실히 정치인의 정치 시대는 확실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시민 정치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저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당원 중심 당 운영이 기본적인 조건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자연스럽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에 이미 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민주당의 최근의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제도와 그거는 제안들을 하실 것으로. 예,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정치 지체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여의도 정치가 국회가 현장 지역의 움직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해요. 요거는 예. 사람으로 치면 그룹으로 치면 이른바 중앙당의 국회의원 중심의 이 정치 집단이 네네. 당원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해내고 있느냐 이 대목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았죠. 네. 제가 사실은 그 구청장 시절에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내일의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자꾸 정치를 청와대와 국회가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실제로 정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재명 대표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리거든요. 예. 그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들한테 계속 정치인들한테 강조했던 말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러셨잖아요. 정치인은 국민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이 아니라 반 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그 표현은 그 당시만 해도 잘 끌고 가까이서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예. 뜻이었거든요. 네. 이른바 리더십을 강조하던 시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요즘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정치인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반 발짝 뒤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 예. 그분들이 주권자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잘 가야 된다. 예. 이제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네. 반론하신 분들이 네. 계세요. 아니 대중이 늘 옳은 거냐?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 당심과 민심의 괴리, 예, 너무 그 뭐랄까, 오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언론들, 뭐 한겨레를 다 포함한 언론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 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좀 괴리돼서 강성 당원들을 휩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늘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아주 공격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어, 평가 언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강성당원의 정체가 뭐죠? 네. 강성당원이 어디 있죠? 누가 강성당원이죠? 저는 뭘 가지고 강성이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회기 중에 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죠? 그냥 기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협의가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네. 근데 왜 그걸 국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죠? 그러면 당원들이 야, 왜 그걸 국회로 보내?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기소하라고.
그래서 체포동의안 결사 반대라고 하면 강성당원입니까? 그게? 뭐 아니잖아요. 일부 기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강성당원이라는 말이 저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낙인 찍기 위한 그런 이른바 공격의 언어지, 네. 이게 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언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성당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왜 그게 강성인지 아닌지를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성당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뭘 강성당원이라고 하는 건가? 그 실체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걸 강성당원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뭐 대체로 언론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 강성당원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아, 그거는 강성당원이라고 용서하자.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어떤 이제 당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걸 자꾸 비판한다고 네. 하면서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명심 경쟁이니 네. 뭐 일극 체제니 하잖아요. 네. 저 이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해요. 네. 아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 중심에 보면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지금 힘을 실어준 것,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과정을 그렇게 자기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 이거는 비겁한 태도죠. 아니, 이재명에 대한 적극 지지가 이재명으로 네. 힘을 세게 실어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명심 경쟁이고 그게 네. 어떻게 일극체제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병립형하고 연동형 예. 논쟁이 22대 있었죠. 예. 그 국회의원 선거 네. 총선 앞두고 그 그렇죠. 논쟁이 세게 일었잖아요. 그때 고민을 깊게 했잖아요. 그때 대개 흐름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원들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저 그때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연동형으로 가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그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도 제가 보기엔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채택이 됐잖아요. 대표가 결단을 해서 예. 연동형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총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총선 승리에 괜찮은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큰 요인이 됐을 거예요. 구도 자체가 그렇게 저에게 유리하게 잡혀가는 데 있어서 예. 연동형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여겨지면, 그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일국합니까? 이게 무슨 강성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사실은 박수 받을 일이죠.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다르게 이제 뭐 예. 다른 목소리를 막 다른 정파들이 막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저는 정파도 아니고 무슨 그 개파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면, 그럼 그때 뭐라 할 겁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예. 표현하는 분들이 보나마나 뭐 내분 뭐 질의멸렬 사분오열 뭐 이렇게 얘기할 걸요. 예. 저는 그거보다 훨씬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이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충분히 소신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사당화라는 어떤 언론이 계속 이야기한 이재명 일극체제 사당화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사당화가 않으시겠네요. 뭐죠? 사당화라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 될 때 그걸 사당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선을 딱 정립하고 그 노선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노선이잖아요, 민주당에. 아니 이제 다른 것들 놔두고 크게 보면 네. 현 상황에서 보면 하나는 윤석열 검찰 독재하고
거칠게 세게 싸워서 무너뜨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민생을 정확하게 챙겨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집행권이 없지만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당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생을 챙기겠다. 이 노선으로 잘 단일대우로 잘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게 어떻게 이재명의 사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마음대로 한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시민들의 예. 특히 국민들의, 특히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두관 이제 네. 대표 출마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세력도 아주 일부 있기는 합니다. 전에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다른 주장을, 그러니까 당심과 다른 주장을 하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 다 자기 정치, 자기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저는 당내에 다양한 정파가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파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파가 아니고, 정파는 노선과 가치 체계가 우선이잖아요. 예. 가치가 우선이고 관계가 우선이 아닌데, 그 개파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우선이고 그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저는 만약 김두관 그 후보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김두관 후보가 진짜 그런 개파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당신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게 무슨 노선이 다르거나 자기 개파의 다른 어떤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다양한 목소리가, 앞서 제가 병립형과 연동형을 예로 들었는데, 네. 뒤에서 그런 목소리가 아예 그냥 들어설 수 없다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핵이라 일국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략계획위원장을 하면서 회의를 최고위원회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가 네. 정리 보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회의하는 거 보면요, 그 말이 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가 네.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당헌 당규 개정 예. 여기 나왔을 때요, 분명하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합니다. 제시를 분명히 합니다. 그건 아니다. 왜 그거를 대표 개인의 이 이해와 연결돼 있다고 공격해오는 것을 왜 그걸 두려워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의견이 다를 때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러고 나면 이재명 대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얘기를 듣습니다. 이를테면 제가요, 고위 전략회의를 하는데, 예. 제가 전략계획위원장이니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는 심지어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분은 놔두고 다른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해서 그걸 쭉 듣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견을 계속 묻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오래 가기도 해요. 예. 그리고 결국 대표의 의견이 그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의 의견대로 그럼요. 정리가 안 돼서 발표되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경우도 있군요.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예. 대표 의견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냥 공격의 언어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장을 보고 실제로 참여해보고 이런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또 우리한테 그냥 쏟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예. 그런 걸 알죠.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저희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개혁을 위한 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원들이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겉다르고 촉다른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박 색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박 색출이라는 단어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전에부터 그런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고 해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분명해요. 네. 이게 자칫하면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언어예요. 강력한 상징적 언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부의 실질적인 분열로 가는 거 저는 반대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겉다르고 속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저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21대 때 이제 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분들 저는 요즘은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자기 이해 때문에 당 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많이 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서 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네. 그런 말이 지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네,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강한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지도력이 잘 발휘가 되고 있어서 조용히 몸을 낮추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두고 이런 보시게요. 관측이 저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리라고 봐요. 예,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네, 그런 게 네, 이게 바탕도 구조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런 게 이렇게 발현될 그런 게 드러날 설령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드러날 그런 계기 자체가 저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당원들의 이런 자발적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네, 민주적 정당을 지탱하는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내정당에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수박을 색출하자는 당원들의 아니요, 자발적인- 그런 거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제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은 여전히 수박을 감시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거는 염려 때문에 그러시겠잖아요. 그렇죠. 그 염려는 일종의 긴장이라고 보고요. 제가 네. 아까 그 긴장과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긴장감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긴장의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통일성을 향해서 이제 지향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긴장의 영역인데 이 긴장의 영역은 어느 조직에서나 불가피한 면이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수박 색출하자 이렇게 나가는 건 저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소 좀 과한 비난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검사 탄핵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이제 기권을 일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비판을 좀 쏟아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당원들의 걱정들이 늘 있는 겁니다. 믿고 맡겼는데 막상 당원들과 시민들에게는 한 차례도 당론과 달리 투표할 거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그 곽상원 의원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당론은요. 네. 당론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론은 네. 당원일 때 당론은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진짜 백가쟁명, 백화제방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의견들이 네. 이견이 조율이 되고 네. 그런 과정이 쭉 필요한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죠. 그렇죠. 이게 딱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론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이 이 비난을 받겠죠.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의 행위는 우선 놔두고라도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 의견으로 당론이 확정되면 그거는 누구나 당원은 따라야 되는 게 기본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2차 그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당론으로 하자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론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결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어쩐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당론으로 정하면 당론은 힘이 세고 당론은 강력해야 하고 당론은 정확하게 판단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봐요. 네. 그게 조직원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론 결정 안 되면 그거는 좀 다른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백가쟁명식으로 네. 치열하게 논쟁해야 돼. 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따라야 한다. 따르는 게 민주당의 도리죠. 국회의원으로서 따르는 게 도리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여쭤볼 질문 물론 중에 이제 하나... 다른 뭐 네.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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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으로서 당론과 다른 판단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고자 했는데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민주당의 내부 개혁과 관련한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당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양분한 의원을 추대한 것을 두고 이게 여의도 정치를 탈피해서 좀 원외 정치인도 뭔가 좀 목소리를 당내에서 좀 내는 통로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고 이런 이제 시대 정신과 좀 안 맞는 흐름의 행동이 아니었냐 그런 비판이 있고 민영배 의원님이 사실 그 양분한 의원 추대에 좀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우선 합의 추대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어떤 현상의 외양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외관? 네네. 외관.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서는 서툴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시민들께 보고해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이쪽에 그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건데 이게 그렇게 그냥 몰고 가버렸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과정이 저희가 서툴렀지만 지금 당원 주권 시대 흐름에 거슬르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슬르면서 우리가 기득권이니까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건 결코 아니었어요. 저희는 당시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가기로 하고 뭐 그렇게 최고위원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배경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 배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당위원장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시당위원장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시당위원장을 않고 최고위원으로 도전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부터 그랬고 광주에 그런 목소리를 좀 반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기로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7분 중에 누군가가 시당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2분이 있었습니다. 2분이. 그래서 의원들이 조정을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의원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다. 또 저것들이 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하려고 해서 다 만났어요. 근데 조정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시당위원장을 해보고 싶어하는 초선 2분이 알아서 잘 정리해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정의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게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오후에 그 저희 방에 텔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누가 하기로 했고 저는 접습니다. 저는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분 간에 조정이 잘 됐구나.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처음부터 볼썽사납다고 봤거든요. 그걸 무슨 자기 뭐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알고 나서 야 그럼 이거는 제가 최고위원 나간다는 보고도 해드려야 되고 초선 중에 한 분이 시당위원장 나간다. 여기까지는 보고를 해드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이후에 합의 추대했다고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서툴렀구나. 그냥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저희는 그냥 시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서툴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썼길래 그 일부 기자분들한테 농담처럼 왜 언제 내가 합의 추대한다겠다고 그랬다고 합의 추대된다고 써가지고 합의 추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게 된 부분이 저희가 서툴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오케이, 거의 오케이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뭐 양분남 의원이 출마 선언을 이제 근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같이 서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저희 지금 예. 당헌 당규에.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비춰서 그렇게 비춰서 그 부분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서툴렀고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 보고 드린다는 게 그렇게 오해가 있는데 다만 그런 흐름을 활용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흐름에 저희들이 역행할 생각이 1도 없고요. 네. 다른 어떤 분이 거기에 도전을 하거나 같이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거나 우리는 누구를 밀겠다거나 이렇게 네.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네. 오해가 없기를 네. 저도 더 듣고 진심으로 싶습니다만 바라고요. 의원님이 더 바쁘셔서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의 실패는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과정, 원인,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보시는 당원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이제 계셨던 네,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님이시잖아요. 정부는 그래서 여쭤보는 사실은 정치적 정치적 기회를 좀 발휘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좀 법적 프로세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뒤틀어버릴, 흔들어버릴 그런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 세력이 치고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첫 번째 책임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들에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한 그걸 정치적으로 제어해내지 못한 그래서 검찰개혁이 결국 한 두 차례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게 좀 미완에 그친 그런 2차 책임은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도 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중에.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책임을 지는 예를 들면 어떻게 당시에 책임을 질 대통령을 수 있지? 모셨던 비서실장, 그죠? 그리고 당시에 검찰개혁의 틀을 짰던 비서관, 행정관 또는 조국 주석을 포함한. 아니 조국 수석이 그때 네네. 틀을 짜고 책임자였는데 네. 저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에서 네. 이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네. 책임을 어떻게 질라 그래도 질 수 없는 상황까지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언론 뉴탐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민주당의 찐 강성 당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홍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끝맺음 하시죠. 예, 뉴탐사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슬아슬함이 아니라 근래에 보면 옆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까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곳곳에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재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정부 4기를 정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특히 새로 꾸려지는 민주당 정부가 이런 역사적 책무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이 역사적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뽑고, 제가 최고위원도 잘 뽑고 대표도 잘 뽑으셔서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효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